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차게 구하나 외치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네, 민주노총이 전 국민의 열망을 안고 총력 투쟁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3월 27일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우리 여기 모이신 간부들의 힘찬 투쟁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님으로부터 힘찬 투쟁 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노총답게 투쟁을 한번 외쳐봅시다. 투쟁! 네! 투쟁! 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이민경입니다. 한덕수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동안 주권자의 입장을 신속하게 대변해왔고, 그리고 주권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예상을 해온 바 있었습니다. 아마도 법에 의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에 의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겠지만, 내란범들이 한 명 한 명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지 4개월째이고 국민들이 모두 내란 몸살이 겪고 나서야 이 사태가 끝날지 이 불안감과 깊은 절망감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공모한 자들이 여전히 정부를 차지하고 있고, 자신들이 탄핵이 되지 않았므로 모든 것들이 다 정당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꼬라지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의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민주노총입니다. 몇 시간짜리 몇 주짜리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으로 절망할 틈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전주국처럼 내란범 윤석열은 어떻게든 반드시 파면시켜야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오늘 한덕수 기각을 보면서 가지게 됩니다. 윤석열의 똥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요행을 바라지 않았을까 반성합니다. 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광장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그 추운 겨울을 살아냈으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광장을 지켜왔습니다. 아니, 지난 30년 동안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곁에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맨 앞에서 투쟁해왔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3.27 총파업 총력투쟁은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헌재를 압박하고 내란범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의 선전포고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양이동 열사가 나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고 하는 그 호소 앞에서 우리는 계속 결의하고 결심해 왔습니다. 반노동정책으로 노동과 연금과 의료와 교육을 다 망쳐버린 그 자를 단 한 번도 민주노총은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3월 27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3월 28일 파면을 끌어낼 것입니다. 지연이 되더라도 민주노총은 윤석열과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지속적인 투쟁과 시민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릴수록 희망을 광장에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에
모든 사업장들을 멈추고 파업에 나오는 거 민주노총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어려운 싸움에서도 민주노총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3월 27일 민주노총이 맨 앞에서 총파 총격투쟁을 진행하고 시민들과 학생,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루 멈춤을 해나가서 이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잡기 위한 광장투쟁, 그리고 주권자들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한결같이 결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3월 27일 총파업 총격투쟁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시키자! 파면시키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의 소식을 듣고 농민들이 더 앞장서겠다, 그렇게 결의하셨습니다. 내일 트랙터를 몰고 다시 상경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님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저는 전북도연맹 의장 황양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를 위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영농의 준비를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를 보면 지금 환란의 시기,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진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남태령 전북도 투쟁단 계획에서 남태령을 가서 또 한남동에 트랙터를 가지고 진격함으로 해서 그 후에 윤석열을 들고 있는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25일날 트랙터를 세우고 들고 서울로 진격하기로 또한 결의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27일날 총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저희와 함께 연대투쟁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25일날 트랙터 투쟁한 데 있어서 민주노총 또한 저희의 연대를 해서 함께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한 27일날 민주노총에서 총파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 또한 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이 아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또한 윤석열이는 내란 수배로 탄핵 이용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 수배범은 탄핵 인용과 화면에 사유는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29일날 트랙터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탄핵 인용시키고 파면시키기를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구하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노동연대 윤석열을 끌어내자! 예, 다음 발언입니다. 윤석열에게 멋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랑의 노동조합을 지키고 사수하고 현재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태 건설노조 전국 본부장님으로부터 힘찬 투쟁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건설노조 지역본부 김종태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건설 노동자입니다. 반평생을 전국의 현장에서 속과 망치를 들고 또는 건설 장비를 조정하면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못된 놈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바로 윤석열이는 대한민국 10대 20대 재벌 건설 자본의 앞잡이로 바뀌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내쫓기는 건 다반사고 내가 일했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재벌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고 지역 노동자를 고용하라. 더도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달라. 그 돈을 제때에 달라. 이게 한순간 공갈, 협박, 조직 폭력배가 됐습니다. 한순간 저희들은 건설 조직 폭력배로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허리를 헤매이고 현장을 헤매어도 한 달, 석 달, 1년이 가도 저희한테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1,500명이 기소되고 수사받고 40명이 구속되고 2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2년 전에 착하디 착한 양희동 열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쌍둥이 남매를 불면목이 없다. 결심하셨습니다. 전날에 식구들을 데리고 소고기를 먹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에 나는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이었다. 자랑스러운 건설 노동자였다. 하지만 한순간에 쌍둥이 남매한테 건설 폭력배가 됐다. 불안하다, 힘들다, 억울하다. 유서를 남기시고 자기 몸에 불을 그었습니다. 우리 A발은 동방 A지국 대한민국에서 2달 동안을 장례를 못 치르고 저희는 매일같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상여 뒤에 바로 따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던지. 하늘도 울고 우리도 울고 서울 시민이 다 울었습니다. 우리 열사의 유지가 또 생각이 납니다. 떳떳한 국민이고 싶다. 자랑스러운 건설 노동자이고 싶다. 저는 평범한 지부장이었지만 지금은 투사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노총 잡게
건설 노조답게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양해동 열사의 쌍둥이 자매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 자유가 있는, 공정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된 놈 윤석열이가 탄핵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광장에서 일터에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열받아서 못 살겠다. 민주노총이 윤석열을 끌어내자.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공공부문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이번에는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는 결심으로 투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 본부장님부터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묻습니다. 자유대한민국입니까 지금? 자유롭습니까? 편안한 밤을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편안한 술자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계시나요? 기자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자유입니다. 이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짓거려대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박정희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 자식한테 묻습니다. 박근혜 때인가요? 언젠가 한번 까불었잖아요.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은 뒤지게 뒤어 터지고 어디 가서 감옥살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짓을 하고 싶었던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계엄을 했다는 것이요.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4.19 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승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총 맞아 죽고 맞아 죽어서 검사는 그 뒤에 얘기고, 검사, 판사 그나마 잠깐 빗보고 권력 잡았던 거 아닙니까? 87년 노동자 민중들의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가 죽어나가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떵떵거리면서 돈 받고 권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력자들이 그 역사의 한켠에 단 1분이라도 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그 어줍잖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들이 자유대한민국, 공산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짓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버스 파업이 격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남고속입니다. 호남고속의 한 노동자가 커피 뽑아 먹고 800원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해고됐습니다. 해고에 이를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한덕수는요, 또 윤석열은요, 800원 처먹은 게 아니라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따박따박 1000만 원이 넘는 월급 받아가며 술 처먹고 소리 지르는 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800원 횡령한 버스 노동자는 가혹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노동자들이 뭘 잘못했든 잘했든 우리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는 해고되면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법대로 말하면 90일 동안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가 돼도 다시 항소하면 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고 생활이 3년이 넘어 아이들을 붙잡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몸에 불을 지르고 아이들에게 칼부림해서 다 죽이고 죽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엄의 시대요? 계엄의 시대가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고요? 정말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시장 군수들이, 국회의원들이, 경찰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계엄의 시대에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양보할 수 없는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극우 세력 윤석열이가 외치는 자유대한민국은 독재자, 권력자, 비리투성인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의 위한 자유지만 우리 민주노총의 촉법 투쟁은 5,500만 명의 자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노동자들이 나설 겁니다. 저는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계엄 찬성파, 아니 탄핵 찬성파, 반대파로 분량을 나눠 보도할 일입니까? 총뿌리를 들고 달라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어찌 이게 맞는 말이란 말입니까? 헌법재판관이 파면 안 하면 타도하면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파면 안 하면 타도하면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 주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아침에 머리 감다 신원보증 전화 오면 거품도 제대로 못 지우고 집에서 탈출하고 밤 11시 넘으면 어떤 놈이 뒤에서 쫓아와놔도 차 뒤에 숨었던 그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탄핵에 반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의 양심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도가 공정해지는 것은 50대 50의 양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한 편 한 편을 보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3월 27일 우리 모든 노동자가 800원 때문에 해고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윤석열이 그 자식도 까불다가 경찰한테, 국정원한테, 군인한테 끌려가서 뒤지게 쳐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며 투쟁해 가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파면이 아니면 타도입니다. 타도로 될 때까지 투쟁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지부 최영식 지부장님하고 최재춘 군산